네, 그 유명한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로 푸치니의 투란도트의 한 장면, 마지막 3막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할 땐 공주는 잠 못 이루고라고 번역을 이제 했는데요. 공주만 잠 못 이루는 게 아니고 맨 위에 보시면 아무도 자면 안 된다. 깨어 있으라는 말이죠.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마라. 저는 이제 깨어 있음과 잠들어 있음을 반대말로 이해를 합니다. 깨어 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인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겠죠. 그럼 느낌의 반대는 뭘까요? 또는 이제 알고 있음, 알아차림의 반대는 뭘까요? 또 깨달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반대의 개념과 부정의 개념을 좀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깨어있음의 반대를 물으면 깨어있지 않음, 이게 부정어로 답을 하시죠. 그건 깨어있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반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이런 말들을 왜 우리가 못 만들어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말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말을 제대로 파고 들어가서 큰 얼개, 그물을 짜낸다면 거기로부터 우리는 반대말들을 하나 둘씩 만들어갈 수가 있다. 오늘 큰 주제는 계속 이어지는 건데요. 제 관심은 일상어 수준은 아니고요. 학문어 수준입니다. 학문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단히 어려운 주제인데 기본적으로 학문은 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은 배움의 문제가 아니고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배운다라는 배움의 문제가 아니고 알의 문제로 봐야 된다. 배우는 것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럼 우리말로 알을 짜 나갈 수는 없는가? 제가 여러분께 아마 듣기 힘든 비디오 클립을 좀 틀어 드릴 건데요. 지금 오른쪽에 의대에서 강의하는 실제 강의실 장면입니다. 아주대학교 신경해부학 강의인데요. 정민석 교수의 강의입니다. 한번 실제 강의, 대학생들의 의대에서 이루어지는 대학 강의, 신경해부학 강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어떤 문제가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감각신경이라는 거 하고 운동신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센소리 모토 패스웨이 이야기할게요. 뉴런이 PNS에서 CNS로 들어간다면 올라가잖아요. 마땅히 센소리 패스웨이고 이거는 반대이니까 모토 패스웨이죠. 자, 여기 브레인과 스파이널 코드를 아주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앞에서 봤고 이 점선은 마땅히 미디언 플레인이죠. 이것이 테렌세펄란, 디엔세펄란, 브레인스템, 그리고 스파이널 코드예요. 여기 리셉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리셉터는 캡슐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것을 encapsulated nerve ending이라고 합니다. 자, 이 리셉터에서 자극을 맨 처음에 느껴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만졌어요. 물리 자극이에요. 그러면은 이 리셉터가 물리 자극을 뭘로 바꿔요? 전기 자극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자극이 이 첫째 뉴런을 따라서 스파이널 코드로 들어가요. 도설 루트 갱글리온 거치죠. 스파이널 코드로 들어갔어요. 위로 올라갑니다. 둘째 뉴런하고 시냅스를 했어요. 둘째 뉴런이 브레인스템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레실 뉴클리어스 또는 큐니어트 뉴클리어스라고 합니다. 브레인스템 중에서도 코덜 미덜러 아블롱가타 중에서도 그레실 튜버클에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것은 큐니어트
튜버클에 들어 있습니다. 너브 셀 바디가 페리퍼럴 너브에 있으면은 갱글리온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너브 셀 바디가 센트럴 너브에 있으면은 뉴클리어스예요. 그 세포 핵하고 철자는 똑같지만은 뜻은 다릅니다. 이거는 신경 핵이에요. 요 너브 파이버는 그레실 큐니어트 뉴클리오스로 가잖아요. 따라서 그레실 퍼시큘러스 또는 큐니어트 퍼시큘러스겠죠. 자, 제가 좀 중간에 전혀 끊지 않고 설명 없이 한 3분 이내에 비디오 클립을 강의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아마 영어를 웬만큼 하지 못하신다면은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 차례 보면서 겨우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인데요. 센소리 과연 우리말은 혹시 병신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핵심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의학이라는 게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가장 가치 있는 학문 중에 하나잖아요. 공학은 건물을 짓고 우리 안전을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학문인데 공학 또는 의학, 생물학 이런 모든 분야가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우리말로는 아예 강의가 안 됩니다. 우리말로는 강의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문제를 20년 동안 문제 제기하고 이걸 좀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이런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과연 이제 간단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갱글리온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너브 이렇게 이제 신경이라고 번역한 이 너브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죠. 그럼 이 너브나 뉴런이라는 이런 말 아주 핵심 낱말이죠. 바탕 낱말을 혹시 우리말 갈말로 바꿔 쓸 수는 없을까요? 이런 질문 한번 먼저 드리고 자 과연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 바꿀 수 있다면은 하나씩 하나씩 바꿔 나간다면 아마 의학에 쓰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갈말은 한 2,000개 정도 됩니다. 2,000개 정도의 갈말을 한 15년 정도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15년 동안에 또 새로운 갈말들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그것도 기존의 낱말들을 변형하는 거니까 기존의 낱말들을 바탕으로 하면은 한 5년 이내에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10년 정도에서 15년 정도면은 지금 잉글리시로 되어 있는 최고의 가치를 담고 있는 이런 의학이라는 학술 용어들을 우리말로 다 바꿔서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문가들 외에 일반인들도 의학 서적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한자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4%만의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부녀자들은 거의 한자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직에 나아갈 수도 없었고요. 천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시민들 농공상에 속하는 분들은 95%의 사람들은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거죠. 학술 용어로 들어가면 이제 일반인들은 아예 알아들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심지어 지금은 말 줄임말, 약어들을 가지고 학문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화되어 버린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너브란 이 낱말 하나를 가지고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한번 그림을 잠깐 봐주시면요. sensory division, sensory라는 것은 느낀다는 뜻입니다. 느낌에 관련된 sensory. 다음에 afferent라는 것은 느낌을 촉발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느낌을 주는, 느낌이 전달되는 디비전, 영역이란 뜻입니다. 모터라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에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엔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힘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움직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모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는 지각, 퍼셉션,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는 받아들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뇌에서 처리를 한 뒤에 그것을 가지고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여서 뭔가 그것을 행위로 펼쳐가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너버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뇌라는 것이 중심으로 한 이렇게 양쪽에
너브가 쭉 있는 거죠. 너브가 쭉 있는 겁니다. 그럼 너브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일단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너브라는 것은 결국 물리학이나 이런 데 쓰이는 게 아니고 생물학에 쓰이는 것이니까 너브라는 것이 실제로 생겨 먹은 모양, 그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뾰족한 데 찔렸습니다. 페인, 고통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됐죠. 이 고통을 느끼는 센서리, 느끼는 아까 리셉터란 말이 나왔었죠. 수용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리셉터는 받아들이는 것이란 뜻입니다. 용기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느낌을 받아들이는 어떤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극이 주어지면 뾰족한 것이 찔려서 이렇게 밑에 있는 피부, 살갗에 이런 느낌을 받아들이는 수용체로부터 무엇인가 느낌이 쭉 해가지고 전달돼 가지고 뉴런을 통해 가지고 전달이 됩니다. 전달돼 가지고 뇌로 올라가죠. 세리브럴이라는 것은 뇌란 뜻입니다. 뭐 어려운 말은 전혀 아니고요. 뇌이고요. 코텍스가 좀 어려운 말이죠. 코텍스라는 것은 껍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뇌가 두개골이라고 하는 두꺼운 이제 두꺼운 머리뼈로 쌓여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피질이라고 말하는 겉껍질이 있죠. 겉껍질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래된 겉껍질이 있고 30만 년 전에 생겨난 신피질이라고 하는 새로운 껍질이 있습니다. 껍질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정보를 처리한 뒤에 뇌에서 처리한 뒤에 이것을 이제 운동신경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모토를 달아 가지고 우리의 이제 하나의 이제 반응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크레니얼이라는 것은 되뇌란 뜻입니다. 큰 뇌란 뜻이군요. 큰 뇌 전체에도 보면 12개의 너브 신경들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자, 해부학이나 생리학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화학적 구조로 잘 설명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파이널 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파이널이라는 것은 등뼈란 뜻입니다. 실제 뜻은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파이널은 등뼈하고 똑같은 말은 아니고요. 움직일 수 있는 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뼈, 이것이 스파이널. 그래서 회전할 수 있는 그런 뼈. 코드라는 것은 하나의 그 이제 이어지는 법전과 같이 쭉 늘어서져 있는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나름대로 이렇게 등뼈가 쭉 있고 등뼈를 따라 가지고 신경이 쭉 촘촘히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들은 또 팔로, 다리로, 온몸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 몸 전체를 보니까 CNS라고 약자가 나와 있죠. 여기 CNS. 여기 그죠? 여기 안 보이는데 CNS라는 여기 CNS라는 게 Central Nervous System이니까 신경이라고 하는 것의 중앙 처리 장치, 뇌를 얘기하는 겁니다. 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브레인이 바로 그런 장치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등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이제 신경 회로망이 이렇게 내려오고요. 요 구조를 보니까 이게 다 이어져 있어야 된다는 특징이 있겠죠. 끊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조로 짜여 있냐면 요 이제 실제로 생물학 쿠도 이제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줄기로 이어져 있습니다. 줄기로 줄줄 이어져 있는 거죠. 줄기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보니까 여기 이제 미엘린이라는 것인데 일종의 절연체입니다. 절연체로 쌓여 있어 가지고 어떤 부분은 절연체가 안 덮여져 있고 어떤 부분 덮여 있고 줄기로 이어져 있는데 중간중간에 뭔가 형태가 다르군요.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줄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줄지어져 있는데 이 줄이 단일한 형태가 아니고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구조를 일단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넘어갑니다. 구조를 알고 나면 그냥 다 이해가 되는 거니까. 자, 신경이란 이 낱말은 우리가 번역한 말은 아닙니다. 일본 학자들이 번역을 한 건데 1880년대에 번역을 했습니다. 오래된 번역어네요. 너브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일본어로 번역을 했다가 우리는 그것을 이제 그 한자 그대로 다시 써가지고 신경이라고 쓰게 됐습니다. 근데 이 경이란 말은 날줄이란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날줄. 그러면 이제 위도가 있고 경도가 있는데
C줄, 날줄이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날이라는 것은 나아진 줄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나아졌을까요? 무엇인가 없던 곳에서 새로운 것이 나아지는 것, 이것이 날줄입니다. 제가 처음에 제1강의 때 나이를 먹는다든지 또는 나라는 말이 나타라는 말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아지는 것은 출발이 있습니다.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게 날이죠. 날은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거나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처음과 끝을 갖고 있는 길이, 이것이 날입니다. C라는 것은 뽑아낸 것을 뜻하는데, 이렇게 세로로 줄지어난 이 날줄에다가 이것을 휘감거나 매거나 하는 방식으로 얽어맨 것, 이것이 C입니다. 그러니까 C와 날은 항상 맞잡 개념이 되는 겁니다. C와 날을 얽어야만 직물, 하나의 옷감을 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와서 아주 어렵게 너브라는 말을 신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문제는 이 신이란 말이 아주 추상적인 말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신을 믿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추상적이다라는 말이 또 해명이 좀 필요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감감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감하다는 가물가물하다, 이런 뜻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신이라는 것은 가물현자처럼 감감이 비밀스럽고 신비롭고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걸 우리말로는 혼이라고도 합니다. 혼백. 근데 혼이라는 것은 백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혼이라는 것은 그 몸을 다스리는 어떤 주체로서 이 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우리말로 넋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넋이라는 것, 신이라는 말, 이 혼이라는 말이 같은 말인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실체적인 걸 가지고 와서 그 넋이 우리 몸 전체를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줄을 심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신경이란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너브는 그런 뜻일까요? 너브는 여기서 신이란 개념이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너브는 그냥 힘줄이란 뜻입니다. 우리 다리에 힘줄이 있습니다. 손에도 힘줄이 있습니다. 또는 핏줄이 있을 수 있죠. 이 힘줄, 이것이 너브입니다. 그리고 활줄도 너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버스 하면은 긴장한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는데, 힘줄이나 활줄, 이것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을 때 이것을 너브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상태의 실이나 줄, 이것을 너브라고 한다면, 글쎄 너브는 실이거나 줄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번역을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때 생물학에 쓰이는 너브는 힘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브란 말을 우리가 쉽게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뉴런이라는 건 뭘까요? 뉴런이란 말은 너브가 줄이 나름대로 형태화된 것, 이것을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런 하면은 형태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뉴런은 몸이나 뇌에서 이런 느낌을 전달해 나르는 어떤 하나의 실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번역을 새로 하게 됐습니다. 뉴런이라는 것은 신경이 아니고 나르는 실이다, 이렇게 나르실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뉴런은 실제로는 토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토막 마디마디 끊겨 있으면서 이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처럼 끊이지 않은 방식으로 쭉 이어져 있지 않고요. 뉴런은 토막 끊어져 있습니다. 끊긴 채 이어져 있습니다. 이걸 마디짓기라고 하고, 뭐 잉글리시로는 아티큘레이션이라고도 씁니다. 그러니까 마디 끊어진 채 이어지는 우리 손의 관절과 같은 것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르실이라는 이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는 나르님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요 몇 가지 낱말들을 한꺼번에 이해하시면 이제 그림이 그려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이라고 말했던 이 말은, 실은 자아내서 뽑아낸 것, 이것이 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의 아주 중요한 뜻은 뽑아낸 것이란 뜻입니다. 가늘게 뽑아낸 것, 이건 전부 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이라는 것은 자아낸 것입니다. 뽑아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헝클어지니까 한 군데다가
길게 감아 놓은 것, 이것도 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뽑아낸 것, 두 번째는 감아 놓은 것, 이것이 모두 실입니다. 실과 달리 줄이라는 것은 어떤 원천이 있습니다. 줄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길게 이어져 있는 것을 뜻하는데, 어떤 것이 시작이 되고 솟아난 것이 있고 원천이 있고, 그 원천으로부터 줄기줄기 갈래갈래 따로따로 나눠져 가지고 이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줄입니다. 그러니까 줄은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줄기 한 줄기로도 될 수 있지만 주로 여러 줄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무 줄기 마찬가지죠. 나무 줄기가 더 가늘어지면 이제 가지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줄기는 하나의 뿌리로부터 나가지고 여러 개로 갈라져 나가서 쭉 이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줄입니다. 올이라는 것은 실이나 줄이 하나의 완전한 형태를 갖춘 것, 그래서 알의 형태처럼 온전하게 만들어진 것, 이것은 올입니다. 그럴 때 이것을 우리는 가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쓰는 나르님이라는 데 쓰이는 님이라는 말은, 이 말을 아시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아주 멋진 말을 하나 배우시게 되는 건데요. 님이라는 것은 바느질 하시는 분들은 다 알죠. 뭐 토막을 쳐놓은 실, 그래가지고 바늘귀에 꽂아가지고 그때그때 쓸 수 있게끔 토막을 쳐놓은 실, 이것을 님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님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햇님, 달님, 별님 이렇게 해가지고 님이란 말을 뭐 어떤 존칭어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 님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님은 기본적으로 니다 뜻입니다. 이어준다, 이어준다. 그러니까 님이라는 것은, 햇님은 나와 다른 저 너머의 세계를 이어주는 것이 님이다. 달님 역시 마찬가지고요. 님이라는 것은 이 세계와 저 세계, 저 세계를 나와 이어주는 것, 우리를 이어주는 것, 이것이 님입니다. 마치 신을 님이라고 이해한다면 인간 모두와 자연을 이어주는 것, 이것을 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끈이라는 것은 지금 형태는 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길다라는 뜻입니다. 긴이라고 이제 원래는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끈이라는 것은 긴 것이란 정도의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긴 것이 끈이 됐습니다. 그래서 끈이의 특징은 뭐냐면 쭉 늘어지거나 또는 드리워진 것으로서 묶는 데 쓰는 것은 주로 끈입니다. 뭐 어떤 것을 매거나 묶는 데 쓰는 것, 이건 전부 끈이고요. 띠라는 것은 따로 우리 이제 머리 띠를 두른다 할 때 이것은 그걸 똑 떼어내 가지고 따로 떼어내기 위해서 하나의 토막을 짓는 것, 이것은 띠라고 부르게 됩니다.